해줬구나. 안녕하세요. 자, 오전에 1교시가 촬영이 안 됐어요. 촬영이 안 돼서 1교시 다시 재촬영해요. 그래서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요약.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거의 야간은 듣기 힘든 요약. 자, 이 합주에 지상지역 전세, 그중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했어요. 자, 지역권은 그림이 생각나요. 왼쪽에 도로가 있고 오른쪽에 땅이 있는데 왼쪽 땅이 갑땅, 오른쪽 땅이 을땅. 자, 오른쪽 을땅은 통행이라는 편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권 통행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그게 지역권의 개념. 편익에 이용. 통행이라는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이게 지역권이죠. 자, 그러면 오른쪽 땅, 을땅이 지역권자 땅이겠죠. 요역지. 일필토지 전부해야 돼. 자, 그러면 을이 왼쪽 땅, 갑땅에 전부를 통행할 수도 있고 일부만 통행할 수도 있어요. 빗금친 부분. 승역지. 그래서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를 승역지. 오른쪽 편익이 부족해서 편익이 필요한 땅. 요역지. 오른쪽 땅 요역지는 반드시 일필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필토지 일부일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개 완전 외워야 돼요. 요역지는 일필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왼쪽 빗금친 부분이죠. 일필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그래서 일필토지 일부에 대하여 지역권 설정될 수 있다라는 거. 대하여 승역지 개념. 이게 요역지 승역지고. 자, 편익에 이용만 하니까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지역권이 침해되더라도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 둘만 인정된다. 그래서 지역권 저당권 점유하지 않아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지역권 성질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그 다음에 지역권 취득시효. 자, 부종성 수반성 오른쪽 요역지 소유권을 위해 요역지를 위해 지역권 통행지역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주 지역권 밑에 놈은 쫑입니다. 요역지를 위해 통행이라는 통행지역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쫑. 그러면 주된 권리 종된 권리가 뜨면 성질 부종성 수반성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른쪽 땅 요역지가 팔리면 종놈인 지역권도 함께 이전. 자, 이걸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함께 같이 이전한다. 법조문 제1항. 요역지가 팔리면 종놈인 지역권도 함께 이전. 그 다음 오른쪽 땅 요역지 세입자가 살고 있죠. 지상전세 임차인. 지상전세 임차인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세입자 차별하지 않는다. 그 다음 제2항 엄청 중요하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혼자만 양도하지 못한다. 다른 권리, 저당권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종된 권리는 주인인 요역지와 분리 양도가 안 됩니다. 자, 지역권 취득시효.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이라면 취득시효 할 수 있다. 계속되고 표현. 그러면 지역권은 다 했고. 자, 전세권. 갑이을에게 전세 줍니다. 항상 오른쪽 놈이 전세권자, 왼쪽 놈은 설정자. 자,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 지급해라. 대상은 부동산,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고 전세금 지급하고 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용익물권적 성격. 그 다음 지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죠. 이게 담보물권적 성격. 전세권은 두 가지 성격. 사용한다 용익물권적 성격. 지 전세금에 대해 저당권과 똑같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담보물권적 성격. 그러면 부동산이 전세 객체고 이 부동산 일부에도 전세 설정할 수 있다. 항상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은 되니까 지상권도 일필토지 일부에 되고 전세도 부동산, 토지, 건물 일부 전세 된다.
자, 전세권은 존속기간 봐야 되고 전세권의 효력, 마지막 소멸이겠죠. 전세에서 존속기간은 되게 중요하다. 잘 나온다. 자,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전세 기간을 정할 때는 10년 제한에 걸려요. 그래서 전세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만약 10년을 넘었다면 10년으로 단축시켜 버린다. 그 다음 토지 전세 없는 건물 전세의 두 가지 특성. 건물 전세는 1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이를 1년으로 한다. 법정. 두 번째, 건물 전세만 법정 갱신이 인정된다. 그럼 법정 갱신이 뭐냐? 기간 만료 전 6달부터 한 달 사이에 설정자 주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기간 만료 시점에 전 전세권과 동일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걸로 법이 본다. 이게 법이 갱신시켜주는 법정 갱신제도. 자, 토지 전세는 없어요. 건물에만 법정 갱신. 그럼 법정 갱신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다른 조건은 전 전세 시절하고 바뀌지가 않았어. 하지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가 돼요. 두 번째, 법적이니까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87조. 이놈이 가장 중요해요. 등기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라면 그대로 외워요. 각 당사자는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서로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소멸통고니까 바로 소멸하지 않고 6달 후 소멸. 이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의 소멸통고 제도예요.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6달 후 소멸. 자, 전세권 효력. 전세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권리 2개, 의무 하나. 일단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누군가 전세권이 점유하고 사는데 침해가 일어났죠. 그러면 물권적 청권이 태어납니다. 전세권에 대한 물청, 점유권에 대한 물청 둘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서 지상전세권자도 상린관계에서 인정되는 여러 가지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전세권 처분. 전세권자 을이 지전세권을 평안 때 팔아 제낍니다. 처분 4가지 형태. 첫 번째 양도, 두 번째 담보 제공, 세 번째 전전세 임대할 수 있다. 이거 자유다. 그래서 설정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지상권과 다르게 전세권 처분은 제한도 가능하다.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할 때 을, 너 전세권 처분하지 마. 설정행위로 처분 금지할 수 있다. 처분의 자유도 있지만 전세권은 하지 마. 제한도 가능하다. 자, 전세권자 의무. 전세권자가 고장나면 고칠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주어 전세권자가 수선해라. 따라서 네 돈으로 네가 고쳐. 따라서 보일러 수리비,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전세권자에게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돈으로 네가 고쳐. 네 돈으로. 돈 달라고 주인한테 연락하지 마. 유일하게 필요비 상환 청구 인정 안 되는 게 이놈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비용 청구권 인정돼요. 유일하게 전세권자 필요비 없다. 자, 전세권 소멸. 소멸 사유 4가지.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그러면 전세권 소멸. 그 다음에 용익물권에만 나오는 소멸 사유. 기간이 만료했죠.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은 소멸. 용익물권 쪽 권능만 소멸. 그 다음 기간이 만료했네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그래서 전세권은 기간 만료로 소멸할 거고 용익물권 쪽 권능만 소멸할 거고 등기 필요 없다는 거. 이 3개를 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특유소멸 사유. 의무 위반했다 방빼가 나오겠네.
그러면 전세권자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주인이 방패 바로 소멸 청구로 날려버리느냐? 용법대로 사용을 안 한 경우. 그때 설정자는 방패,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권. 자,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지상권자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나오느냐? 2년 이상 지료 연체했을 때 의무 위반했다 방패. 전세권자는 용법대로 사용 안 했을 때 의무 위반했다 방패. 이게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 바로 소멸합니다. 소멸의 효과. 자, 기간 만료로 전세권 소멸했어요. 그럼 전세금 받고 이사 가야 되는데 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경매로 날려버릴 수 있다.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인정된다. 자, 그 다음 전세권자가 안방에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죠. 권리자가 심었다. 부합하지 않아요. 권원에 의한 부속물. 그래서 나중에 이사 갈 때 전세권자는 지가 부속시킨 물건 수거해서 떼어가는데 주인한테 전화가 왔죠. 설정자가 네 에어컨 나한테 팔아. 이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러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 다음 전세권자 지가 주인한테 들이댈 수 있어요. 이게 전세권자의 주인에 대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요. 두 가지 하나에. 설정자 동의 얻어 부속시켰거나 또는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전세권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 동의 얻어 부속 또는 매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담보물권, 유치권, 저당권이 있고 유치권, 저당권 둘 다 인정되는 특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이 세 개예요. 그럼 먼저 저당권으로 해야죠. 은행을이 갑한테 1억 담보대출 일으키고 저당권 받습니다. 이 저당권은 이 채권을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예요. 그래서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고 이 채권이 주 담보물권 저당권은 종입니다. 항상 주인 종놈이 성립하면 부종성 수반성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부종성.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은 태어나고 이 채권 주인이 어떤 사유로 소멸하면 종놈인 저당권도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부종성. 그 다음 함께 팔아야지 저당권만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합니다. 다른 채권 담보로도 하지 못합니다. 아까 지역권하고 똑같아요. 소유권이 주, 지역권은 종. 채권이 주, 저당권은 종이라. 부종성, 수반성. 그 다음에 수반성. 주인이 팔리면 채권이 이전되면 종놈도 함께 저당권도 함께 이전하는 성질. 그래서 수반에서 동반해서 함께 넘어가는 성질. 부종성이에요. 넓은 의미에. 그래서 이게 부종성 수반성. 자, 불가분성. 유치권에서 법조문이 있죠. 채권, 수리비 채권, 공사비 채권 전부 다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 담보물권의 힘이 미치는 성질. 이게 바로 가분이 안 된다. 불가분성이에요. 전부 연결시키면 되고. 자, 유치권. 갑이 을에게 승용차 입고시킵니다. 그럼 오른쪽 카센터 사장님 을이 이 승용차를 점유하면서 수리 들어가죠. 점유해라. 두 번째 수리비 채권이 발생해라. 자, 그런데 수리비를 안 주죠. 그러면 저 수리비 줄 때까지 당신 승용차 당신 건물 못 드립니다.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유치권이에요. 자, 유치권은 설정 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은 태어납니다. 법이 정한 담보물권. 법률 규정으로 태어납니다.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의 성질. 유치권은 담보물권 저당권과 똑같기 때문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세 개는 인정돼요. 자, 하나 더. 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은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이게 저당권하고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오로지 저 못 줍니다. 인도 거절할 수 있는 유치할 권리만 있지 지채권을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해서 땡겨버릴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없다. 자, 유치권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태어나기 때문에 성립 요건이 되게 중요하다. 성립 요건 5가지. 첫 번째, 타인 소유 물건이어야 되죠.
따라서 이 물건이 유치권자 자기 소유 물건이라면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직거면 유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거 꼭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다. 갑이 아버지 차 끌고 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채무자 소유든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물이든 유치권은 상관없이 태어난다. 두 번째,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 채권은 의뢰갑에 대한 수리비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이 채권은 변제기에 도래해 있을 것. 두 번째, 이 채권은 반드시 을이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그래서 이 채권은 갑에 대한 모든 채권이 아니라 오로지 지가 점유하고 있는 이 물건,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일 것. 그러면 이걸 결련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물건과 채권사의 결련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 물건에 비용을 투하했을 때. 그래서 승용차에 술이 들어갔고 공사수급인 을이 이 건물에 공사 들어갔고 그래서 결련성 있는 채권은 수리비, 공사비, 필요비, 유익비, 비비비로 끝나는 채권, 비용 채권에만 결련성 인정 유치권이 태어난다는 것. 자, 점유. 유치권에서 점유는 생명입니다. 자, 이 점유는 불법 점유는 유치권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한 점유일 것. 두 번째, 점유는 세트.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다 똑같은 점유. 조심할 건 을이 옆집 제3자한테 맡겨야지 채무자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3자와의 점유 매개관계를 통한 간접 점유만 이상 없이 유치권 태어난다는 것. 그래서 3월에 보겠지만 옆집 3자가 아닌 채무자 왼쪽 놈 갑을 직접 점유로 하는 간접 점유 유치권 바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이 승용차는 채무자한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3월 달에 할 거예요. 자, 점유받고 마지막 성립이었고 다섯 번째,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없애야 됩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은 없을 것. 즉 그 얘기는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둘 사이 특약은 먹힌다는 얘기예요. 유효. 그래서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 유효. 이게 바로 갑녀가 사장님한테 제가 수리비를 주지 않더라도 유치하지 말아주세요 요청했고 사장님께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법이 정한 요건 수리비 안 주더라도 저 유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유치권 배제 특약이에요. 이거 먹힙니다. 유효. 자,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느냐. 권리 5개, 의무 2개예요. 자, 권리 5개. 첫 번째, 제목을 아셔야 돼. 다음 중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제목으로 나와요. 첫 번째, 유치할 권리 있겠죠. 그래서 유치할 권리. 두 번째, 경매권이 있어요. 세 번째, 간이 변제 충당권도 있어요. 그 다음 과실 수취권도 있어요. 비용 상한 청구권도 있어요. 이 5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뜯어봐야 돼요. 유치할 권리. 유치 목적물이 제3자한테 양도됐어요. 경매로 날라갔든 팔렸든. 그러면 유치권자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채무자 아닌 모든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자는 들이댈 수 있다. 모든 3자에게. 경매권. 엄청 중요하죠. 유치권자는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없어. 그런데도 경매권은 줍니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 단순히 현금화하기 위한 경매예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다. 그 다음에 간이 변제 충당권이 뭐냐? 간이한 쉽게 지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승용차로서 유치물로서 직접 수리비 채권 변제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스스로는 못하고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 허락받아라. 과실수취권 사례로 얘기해야 돼요. 건물 월세 받아서 내 채권 공사비 채권 변제에 까나가자. 유치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해서 월세를 받아서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과실수취권. 마지막으로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 인정됩니다. 전세권자 필요비 빼놓고는 다 인정된다. 긍정. 자, 유치권자 의무 2개. 을은 갑승용차 유치하고 있고 갑건물을 유치하고 있죠. 따라서 남의 물건이니까 조심스럽게 관리하세요. 성관주의 의무.
두 번째, 남의 승용차니까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하지 마세요. 대여 빌려주지도 마세요. 담보로 제공하지도 마세요. 당연한 거지. 하지만 예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보존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되니까. 자, 유치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또 나와. 의무 위반했다. 방빼. 주어는 채무자로 나오겠죠. 채무자 갑은 의무 위반했을 때 소멸 방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바로 소멸해버려요. 그 다음 타담보 소멸로 가야지. 소멸 너무 빨랐어. 의무에서 넘어갔어. 자, 소멸 공통소멸사요. 멸실 혼동 포기.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 안 걸려요. 그래서 멸실 혼동 포기 세 가지고 공통. 그 다음 담보물권이니까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성에 따라 유치권 저당권도 같이 소멸. 그 다음 범근본 의무 위반했다 방빼. 채무자의 소멸 청구로 소멸할 거고. 그 다음 타담보 제공하면서 유치권 소멸 부탁하는 거. 이게 갑이 롤렉스 시계 주면서 벤츠에 대한 유치권은 소멸 좀 시켜주세요. 이건 부탁하는 거예요. 형성권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건 받아들일지 말지는 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 롤렉스 시계 주면서 벤츠에 대한 유치권은 소멸시켜주세요. 그 다음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법이 바로 소멸시켜요. 그래서 유치권에서 점유는 생명이요. 계속 갖고 있어야 유치권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유치하고 있는 물건이 침탈됐다면 도둑놈이 이 손님 수용자를 훔쳐갔다면 점유 상실했죠? 침탈. 바로 유치권 소멸. 따라서 유치권자는 이 경우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유치권 X, 물청 X. 점유권으로 돌려받아라. 점유권으로. 끝났어요. 자, 오늘은 이제 저당권 갑니다. 저당권. 유치권, 담보물권, 첫 번째 권, 이제 두 번째 담보물권이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은 그림이 을이 1억을 빌려줘. 은행이에요. 을이 1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을은 채권자. 그럼 은행은 돈을 대출 일으킬 때 그냥 안 빌려줘요. 담보 주세요. 담보 주세요. 그러면 갑이 채무자겠죠. 채무자, 채권자. 갑한테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은행 저당권자,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인 을이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왼쪽 놈은 채무자면서 설정자가 되겠죠. 항상 왼쪽 놈이 설정자, 오른쪽 놈이 권자가 되는 거예요. 권자. 자, 저당권이라는 게 뭐냐? 일단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은 태어날 거고, 우리 법조문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즉 혹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우선 변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선 변제는 경매 대가에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로 담보 잡은 이 부동산을 날려서 경매로 날려서 그러면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 이 경매 매각 대금에서 자기 채권 1억을 땡기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경매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경매 날려서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 이걸 경매 매각 대금이라고요. 매각 대금에서 자기 채권을 후순위 권리자 제끼고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는 힘. 이게 우선 변제권. 전세권자에게도 지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좋죠. 그러면 저당권의 힘이 이 우선 변제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치권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은 오로지 저 못 줍니다. 저 못 줍니다. 유치할 권리만 있지. 수리비 채권 100만 원, 공사비 채권 1억에 대해서 남을 제껴서 땡길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없다. 저당권에만 인정된다.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은 어디에 박느냐?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 등록되는 거에만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어요. 등기, 등록. 따라서 등기, 등록이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못 박습니다. 될 수가 없어. 이유 이것 때문에. 저당권자는 담보 잡은 저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아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즉 갑이 담보 제공하는 이 지 아파트 점유를 은행한테 넘겨준다 안 넘겨준다? 점유를 넘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지가 저 물권자는 공시를 해줘야 되는데 저 저당권자입니다 공시하려면은 등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등기되는 것에만 저당권이 들어설 수 있다. 자, 그러면 등기되는 대표가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 두 번째, 이건 물건이고, 부동산은 물건이고, 권리에도 저당권이 두 개가 들어설 수가 있다. 어떤 권리? 지상권, 전세권.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될 수 있다. 자, 지역권은 저당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배웠잖아. 지역권은 주인 요역주와 분리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이 들어서는 권리는 딱 이 두 놈밖에 없어요. 지상권, 전세권. 물론 민법에서만. 특별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민법 기준으로 지상권, 전세권에만 저당권이 들어설 수 있다. 객체. 자, 그러면 등기되는 부동산에 저당권 들어설 수 있고, 권리 두 개, 지상권, 전세권에도 저당권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안 되는 놈.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이 들어설 수 없다. 부동산 일부에는 용익물권만 돼. 용익물권만. 지상지역 전세. 사용하는 물권만 가능하지 저당권은 부동산 일부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유,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 등기가 못 박혀요. 분필하지 않는 한. 그래서 등기를 못 박아 일부에는.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이 들어설 수 없다. 자, 그 다음 저당권자가 가지는 이 채권, 보통은 은행과 같이 돈 빌려주는 금전채권일 거예요. 금전채권이야, 보통. 그러면 꼭 저당권자, 저당권에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고 해요. 그럼 피담보채권이 뭐냐? 저당권과 같은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을 말해요. 담보가 붙어 있는 채권, 피담보채권. 그러면 누군가 갑한테 돈을 빌려줬을 텐데 친구는 저당권을 박아요, 안 박아요? 안 박아요. 저당권을 안 박은 채권자를 일반 채권자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채권자는 채권은 있는데 저당권을 박지 않은 사람. 채권이 있는데 저당권을 박은 사람, 저당권자. 이 저당권이 붙어있는 이 채권을 피담보채권, 담보가 붙어있는 채권. 그러면 보통은 저당권자가 가지는 이 채권은 보통은 돈 빌려준 금전채권일 거예요. 그러면 꼭 금전채권의 경우에만 저당권을 박을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돈채권이 아닌 비금전채권에도 저당권 박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나와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다 돼요. 따라서 물건 주세요. 인도채권. 돈하고 상관없죠. 거기에도 저당권 박을 수 있다. 장래채권. 무조건 저당권 다 박을 수 있다. 아무런 제한이 없어.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채권만 나오면 다 된다. 다 된다. 다 된다. 그래서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이유는 지금은 금전채권이 아니지만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하면 항상 금전 손해배상 결국은 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현재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아요. 어차피 모든 채권은 채무불이행 효과, 손해배상 채권은 금전 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기초예요. 저당권의 객체,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자, 저당권의 성질이죠. 은행은 등기만 박아놓지, 등기. 설정, 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만 박아놓지, 담보자분 이 부동산을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무자는 점유를 은행한테 이전하지 않고 지채무담보로 제공합니다. 뭘? 부동산을.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는 일단 부동산이라는 거. 점유를 은행한테 이전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상식에도 부합하죠? 내가 은행 가서 담보대출 저당권 박을 때 내 은행 점유를 은행한테 이전하지 않는 거예요. 은행은 등기만 박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 다음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 자,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경매권도 준다. 그래서 전세권자든 저당권자든 돈을 갚지 않으면 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면 경매로 날려버린다. 경매로 날려버린다. 이게 저당권의 기초예요. 기초. 서설 파트. 서설 파트. 어디 갔니? 정신이 없네. 여기 있네. 자, 이게 저당권의 목차. 저당권의 목차는 꽤 양이 많아요. 복잡하죠? 이게 일반 저당권. 나중에 근저당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공동저당이라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이 양이 많죠? 저당권은 2문제에서 그래서 3문제까지 나와요. 일반 저당권. 첫 번째, 취득.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를 하면 저당권 취득할 거고, 두 번째, 저당권. 항상 의뢰 저당권이에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저당권은 지채권 어디까지 미치는지, 피담보 채권에 미치는 범위. 두 번째, 지가 저당 설정한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는지,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이놈이 제일 중요해요. 저당권에서.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결국 저당권은 두 파트로 나뉘어. 전반부, 후반부. 둘 다 중요한데 이 파트는 그런대로 할 만해요. 근데 이 뒷부분은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중심 더 한다. 한 만큼 여기는 맞출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많이 좀 복잡해. 특히 이 두 놈이. 그래도 하긴 할 건데 이 두 쪽이 저당권 중요하다. 여기도 잘 나와요. 여기는 제일 쉬워. 무조건 맞춰요. 공부만 하면. 저당권은 1차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중 채권에 미치는 범위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고 주로 저당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느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목차만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이따 배워요. 저당권의 효력이 내가 저당 잡은 목적물은 부동산 생각하시고 이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느냐.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도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가치 변형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쳐요. 하지만 저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이걸 외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5개 중 4개, 윗놈 4개는 저당권 효력이 미칠 거야. 근데 맨 밑에 있는 놈은 미치지 않아요. 부합물에 미쳐요. 종물에도 미쳐요. 종된 권리에도 미쳐요. 가치 변형된 물건에도 미쳐요. 하지만 여기서 살짝 쉬어야 돼. 동네가 바뀌어. 과실에는 미치지 않아요. 저당권 효력이. 이제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 저당권 실행 파트. 저당권자가 지저당권을 실행한다. 저당권 실행은 경매를 말해요. 저채무자 갑이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은행은 경매권이 있었죠? 경매로 저 부동산 아파트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당권 실행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경매로 날리면 이 4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는 진짜 제목만 볼 거예요. 저당권과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 용익권과의 관계, 법정지상권, 토지 건물 함께 경매 칠 수 있는 일괄 경매 청구권, 저당 부동산의 3취득자, 이걸 실행 파트에서 배워요. 오늘은 3취득자, 법정지상권 이 3개만 기초 개념을 잡을 거예요. 기초 개념. 여기도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그다음 물권이니까 저당권이 누군가도 침해가 될 거고. 그다음에 모든 권리는 팔아 제낄 수 있고 처분. 그다음 마지막 목차 항상 소멸 나오겠죠. 소멸. 그래서 저당권은 취득부터 소멸까지 이렇게 골고루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온 파트가 여기
저당권 효력이 목적물 어디까지 미치는지,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그 다음, 여기도 잘 나와요. 저당권과 용익권과 해당. 이것도 한 8번 나왔고, 차라리 법정지상권 일괄경매 얘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 저당권, 용익권과 해당.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일괄경매. 삼취득자도 잘 나와요. 삼취득자.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얘들 동네는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이미 부종성, 수반성에서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저당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채권에 미치는 범위, 특히 목적물에 미치는 범위 여기를 딱 수업 중에 공부하는 거. 수업 중에. 자, 첫 번째 저당권의 취득. 은행은 갑하고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설정 계약을 하고 물권이니까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되겠죠. 설정 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를 하면 오른쪽 저 을은 저당권 취득 당연한 거죠.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를 우리가 언제부터 들었어요? 지상권부터 들었어. 지상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지역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유치권만 없지. 유치권은 법이 정한 담보물권이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 플러스 등기. 자, 그러면 저당권자는 오른쪽이죠. 부종성에 따라 채권자만 저당권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서 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은 태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의 하나입니다. 만약 채권도 없는데 저당권 박았다. 무효예요. 부종성에 반해서. 그래서 채권자 아닌, 저기 있죠.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라는 거. 저당권자는 오로지 부종성에 따라 채권자가 저당권 박아야 돼. 이놈은 채권도 없는데 저당권 등기 박았죠? 부종성에 반해요. 부종성.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 태어나거든.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권자 하나이기 때문에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된다. 부종성에 따라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라. 그러면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느냐? 그렇지가 않다.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해. 하지만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아요. 갑이 담보대출 일으키러 은행에 갔는데 을이 담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그래요. 제가 제 소유 부동산이 없어요. 지상권도 없고요. 전세권도 없어요. 그럼 은행은 이렇게 얘기해요. 갑, 데리고 와. 누구를요? 아버지 데리고 와. 언니 데리고 와. 형님 데리고 와. 머리채 잡고 와. 이게 바로 제3자예요. 그러면 갑은 은행 말에 따라 아버지 끌고 옵니다. 아버지 아파트에 저당권 박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제3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채무자 아닌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물건으로 보증섰다. 이 3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상보증인. 글씨를 한자 한자씩 뜯어 읽어야 안 헷갈려요. 법률 용어는 해석에 내버려야 돼. 물건 위에 보증선 사람. 물건으로 보증서 준 사람이에요. 물건으로 보증서 준 사람. 아버지는 아버지 아파트로 자식 놈을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 줬죠. 그래서 제3자를 물건으로 보증서 준 사람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보증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대보증, 인적보증이 있고 물건으로 서주는 물상보증이 있어요. 연대보증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연대보증은 누가 요청하면 그냥 무조건 거절해야 돼. 폐가망신에 지름길이 연대보증 쓰는 거예요. 내 재산 다 날라가요. 연대보증은. 내가 보증서 준 사람이 빚이 1억이어서 너 그래 1억쯤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연대보증 써줬어. 내 재산 100억이야. 저놈이 현재 빚은 1억이었는데 빚이 만약 100억으로 늘었다. 그럼 저놈이 돈 갚지 않으면 내 재산 100억이 다 날라가 버려요. 은행이 내 재산 연대보증 나한테 들이대 버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연대보증은 무한 책임이야.
내 재산 다 날라가 있어. 하지만 물건으로 보증서면 내가 보증서 준 사람이 갑인데 이 자식이 돈을 못 갚어. 그럼 나는 보증서 준 이 물건 하나만으로 책임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재산이 100억인데 뭐 아파트 한 채야 뭐 난리지 뭐. 그래서 보증을 쓰더라도 물상보증, 물건으로 보증서 줘야지. 연대보증서 주면 내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릴 위험에 있다. 그래서 보증 잘못 써서 폐가 망신한 사람 있죠. 그건 물상보증이 아니라 연대보증을 쓴 거예요. 연대보증. 그러니까 대부분 보증은 또 연대보증을 요구해. 연대보증. 절대 연대보증은 사인하면 안 돼요. 그거 그 사람도 죽고 나도 같이 죽는 길이요. 그러면 친구 잃고 가족 잃고 형제 잃고 자식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어. 보증 잘못 쓰면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끝나요. 저놈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저놈이 이뻐? 친구관계 끝나는 거고 가족관계 형제관계 끝나는 거고 돈도 같이 둘 다 쪽박 타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을 쓰더라도 차라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물건 하나만 보증서 주는 거지. 이것도 감당이 안 되면 절대 써주면 안 돼요. 절대. 이거 생활의 지혜고 우리 시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래서 설정자는 왼쪽 놈은 채무자일 수도 있고 꼭 채무자 하나잖아요. 채무자 아닌 제3자 아버지가 될 수도 있다. 항상 3자는 저는 아버지라고요.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 하나지만 물론 원칙에 예외 있어요. 근데 외에는 거의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이렇게만 나오니까. 하지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 아닌 제3자일 수도 있고 이 설정자가 된 채무자 아닌 제3자를 물건으로 보증서 준 사람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그럼 이게 서술 파트고 자 여기까지 프린트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이 앞주 프린트 유치권 다음 저당권 보는 거예요. 저당권. 이 앞주 프린트를 쫙 펴시고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자, 2페이지네요. 이 앞주 프린트 2페이지. 저당권 동그라미 1번. 저당권은 오늘 몇 개가 있느냐? 무려 와 맞네. 5개하고 11개 합쳐 16개. 16개에다 12개 더해봐요. 28개. 우리 기출 28개 지문을 하는 거예요. 무려 30개죠? 30개요. 여기서 다 나와 시험. 달달달해요. 자 1번. 하나하나 뜯어 먹어야 돼요. 천천히 처음에는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1번.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 지문이 떴다는 얘기요. 그러면 제가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우리 실제 기출은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두 개 지문을 제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 들어설 수 있다. 법조문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만약 이 자리에 지역권이 나오면 소수로가 바뀌는 거야.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로 바뀌어요. 지역권도 나와요. 2번. 일필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들어설 수 없다. 동그라미.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만 되는 거지. 같이 하셔야 돼. 용익물권만 되지 일부에 저당권은 안 돼. 안 돼. 확실히 외워주시고. 자, 3번.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일단 읽는 거요. 그 다음에 중심을 뽑아내. 저당권에 담보될 수 있는 채권. 이게 바로 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비담보 채권을 말하는 거고 저당권자 채권은 꼭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그래서 금전채권이든 비금전채권이든 저당권은 다 들어설 수 있다. 자, 4번. 동그라미 2번에만 별 3개 하세요. 동그라미 2번에만. 자, 4번.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이다. 자, 제3자, 채권도 없는 제3자 프로 저당권 등기가 맞겠다는 얘기지. 무효 동그라미. 그래서 부정성에 따라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해요. 따라 채권도 없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 5번.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자, 설정자에 관한 지문이 어떤 지문인지를 파악하고 그래 설정자 왼쪽 놈은 채무자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제3자가 물상보증 적는 거예요. 3자 밑에 같이 공부하셔야 돼. 물건으로 보증서 준 사람 물상보증인
물상, 보증인 이런 단어를 정확히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안 헷갈리게. 그래서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 아닌 제3자일 수도 있고 이게 5번. 4번 지문은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한다. 같이 하셔야 돼. 따라서 채권도 없는 놈이 제 앞으로 저당권 박았다. 이 3자 저당권 등기는 무효다. 오케이.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자,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저당권의 효력이 지채권 어디까지 미치는지, 피담보 채권에 미치는 범위. 자, 그러면 이거 필요 없고, 이건 필요하겠고, 이거 필요 없고, 이거 필요 없고. 자, 이게 저당권의 기본 그림이에요. 오른쪽 을이 저당권자. 자, 갑이 1억을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아. 이게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기초지식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고, 앞으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하고 다음 주 채무 불이행 계속 나와요. 계약법에서. 그러면 은행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권이 있기 때문에 담보 잡아놓은 이 부동산을 경매로 날려버려요. 그러면 만약 A라는 사람이 이 토지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때 100명이 이 경매 절차에 뛰어들어서 한 놈이 낙찰되겠죠. 이 A를 경락인이라고 하고, 이 경락인은 반드시 얼마에 낙찰받아. 이걸 매각대금이라고 해요. 날라간 낙찰대금, 매각대금. 그러면 만약 매각대금이 A가 2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경매 대가, 경매 매각대금은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 은행은 자기가 빌려준 돈은 1억인데 이 경매 매각대금에서 자기 후순위를 제끼고 우선적으로 땡기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가 얼마만큼 땡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저당권의 효력이 지채권 어디까지 미치느냐의 문제예요. 얼마까지 땡길 수 있느냐.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빌려준 1억을 원본이라고 해요. 원본, 원금. 원금 당연히 2억에서 원금 1억 땡깁니다. 그 다음 만약 갑한테 1년 기한으로 빌려줬다. 그러면 1년 후의 이 시점이 변제기가 될 거고, 변제기 때 갑은 돈을 갚아야 됐는데 변제기 때 돈을 못 갚았다. 이게 채무불이행 시점이 여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연리 5%로 돈을 빌려주면 이 기간에 이자도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자, 법정을 봐요. 원본 땡겨요. 이자도 땡겨요. 그러면 1년 동안 5% 낙찰대금에서 땡겨. 두 번째, 혹시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너 돈 100만 원 나한테 주는 거야? 이런 위약금 약정 특약이 있었다면 이 위약금도 여기서 땡겨요. 그래서 원본 땡겨요. 이자 땡겨요. 위약금도 땡겨요. 자, 이제 여기요. 변제기가 되면 이 자식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았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 따라 항상 손배 채권이 태어나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한테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내가 손해가 생겼어. 손해배상 채권이 땡겨. 이것도 땡겨.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걸 속칭 지연배상이라고 해요.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가 그 다음. 저당권 실행, 경매 칠 때는 일정 비용이 발생해. 저당권 실행할 때 발생한 비용, 이것도 땡겨요. 그럼 결국 정리하면 원본 땡겨요, 이자도 땡겨요, 위약금도 땡겨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 돈도 땡겨요, 저당권 실행 비용, 경매 칠 때 발생한 비용도 이 경매 대가에서 땡긴다. 저당권력이 미친다. 조심할 건 이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간 중에는 5%지만 변제기가 지난 후 이걸 연체했다고 하고 연체 이자율이 붙어.
그러면 기간 중에 5%지만 연체 유지율은 세져요, 낮아져요? 세져요. 연리 20%.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변제기 전 기간 동안은 1억에 원금에 5%씩밖에 이자 못 받지만 매달 얘가 연체를 한 순간, 채무 불이행한 순간 이자율이 4, 5배로 늘어. 사채업자는 막 50%까지. 그러면 얘가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땡겨지는 이자가, 연체 이자가 확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을이 나쁜 생각을 해. 그래, 매각대금이 한 2억 나올 것 같은데 연체율이 20%니까 한 몇 년만 지나도 거의 1억 가까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몇 년이 지나도록 내가 담보잡은 이 부동산 낙찰대금을 대충 예상하고 이 낙찰대금에 가까이 올 때까지 경매 실행 안 해요. 왜? 연체율이 세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5년, 10년 지나면 오히려 원금을 능가하겠죠. 자, 그런데 갑은 을한테만 담보대출 일으킨 게 아니라 처음에 을한테 담보대출 저당권 받고 그 후 2번 다른 은행에 가서도 또 저당권을 박아요. 그때 당시 얘 부동산 시가는 한 5억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을은행한테도 1억 대출 저당권 봐가지고 한 달 후 B은행에 가서도 1억 대출 받고 또 저당권 박아요. 저당권은 부동산 하나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여러 개 들어설 수 있어요. 이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등기만 박으면 되니까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 그래서 저당권은 부동산 하나에도 여러 개 들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1번 저당권이 2번 저당권보다 우선해요. 그래서 1번 저당권자가 먼저 채권 땡기고 매각된 남은 금액을 2번이 가져가는 거예요. 물권끼리는 먼저 성립한 놈이 이기거든요. 성립 손해에 따라 이따 또 나와요. 그러면 봐봐요. 이 자식이 2번을 이기는 놈인데 얘가 경매를 늦게 할수록 거의 예상 낙찰금 2억까지 연체율이 세니까 경매 안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후순위로 들어간 놈은 언제나 얘가 갖고 가고 남은 금액 내가 회수해야지 했는데 어느 누구도 후순위는 1번이 다 가져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법조문이 나와. 지연배상은 1년, 2년, 3년, 4년 전부를 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지연배상은 오로지 1년. 그래서 법조문 지연배상은 이 숫자 외워요. 1년분에 한해서만 땡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나와.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지연배상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같은 말이에요.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금의 이행기일 이게 변제기예요. 변제기를 이행기를 경과한 후 몇 년분?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지연배상은 몇 년치 전부 땡기는 게 아니라 오로지 1년분. 그러면 변제기 후 1년간 지연배상 금액만 매각되면서 땡기고 5년 동안 안 했다고 해봐. 그럼 나머지 4년 동안 연체 이자는 못 땡긴다는 얘기예요. 왜? 2번한테 일부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은 그대로 외워야 돼요. 이해하면서 원본 땡겨요. 이자도 땡겨요. 위약금도 땡겨요. 지연배상도 땡겨요. 저당권 실행비용도 땡겨요. 저당권력이 미쳐. 근데 조심할 것. 지연배상은 전부 미치는 게 아니라 1년분에 한해서만.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나와.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래서 지연배상은 몇 년치 전부 땡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후순위자를 위해서 1년분에 한해서만 매각대금에서 땡긴다. 그 얘기는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중 첫 번째, 지채권 어디까지 미치느냐 내용이에요. 그대로 외워요. 원본 땡겨요.
이자도 땡겨요.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도 땡겨요. 지연배상도 땡겨요. 저당권 실행비용, 경매비용도 땡길 수 있어요. 하지만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한다는 거.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럼 막말로 원본, 이자, 위약금 이딴 거 몰라도 돼. 이거 하나만 알면 돼. 지연배상. 근데 알면 좋겠죠. 주로 얘를 장난치니까 치면 지연배상 2년분 이렇게 숫자 장난치는 적도 있으니까 지연배상은 1년분. 오케이. 자, 프린트 정리하고 이 시간 마칠 거예요. 여기까지가 1교시 촬영이니까. 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프린트 동그라미 1번. 저당권의 효력은 원본 땡겨요. 이자도 땡겨요. 위약금도 땡겨요. 자, 지연배상도 땡기는데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1년분의 지연배상금 여기만 미친다. 그 다음 저당권 실행 시 드는 비용 저당권 실행 비용에도 미친다. 그래서 1년분 거기에 동그라미만 해서 외우면 돼요. 지연배상은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하고 같은 말을 한 거. 주로 지연배상으로 나와요. 우리 시험은 지연배상 지연이자 막 그런 식으로 나와. 연체이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1년분에만 지연배상은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거. 이 정도. 자, 우리 어쩔 수 없어. 이게 오전 1교시라 여기서 1교시 마치고 그 다음 나갈게요. 1교시 촬영분 여기까지가.